차장님께는 김영하고 땅 이것이 풍골이 되죠. 저 우리 아나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이쪽으로 옮겨봐. 마이크부터 바꿔드려야 돼. 마이크가 아니라 이 카메라가 풍골이 돼갖고. 아니 이쪽으로 나와보시라고. 이쪽으로 나와봐.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방송 촬영이 충돌이 돼서.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방송과 마이크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계가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모읍니다. 중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 김민선 부장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미니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구매 시장을 찾아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김병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간사를 맡고 계신 세기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태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TF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저희 온라인 구매 시장을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을 맡고 계신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을 맡고 계신 문진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이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용하고 계신 판구매자 대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매자 대표로 신민의 유통사업단 이창종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판매자 대표로 월암농업 소통조합 강도수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매자 대표로 단체한단지 우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매자 대표로 우리마트 진성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영석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신우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운영자 측인 AT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은도 유통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고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를 직무대행하고 계신 김병기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왜 저 마지막 분은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 김서령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주당 물가대책TF 유동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또 홍문표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과 참여기업의 대표님들, 또 강영석 농식품부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이 3만 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천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의 안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은 유통 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 안정과 유통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물가대책 TF를 중심으로 현장의 제안과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효능감 높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위원장 유동수입니다. 오늘 먼저 여기에 들어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면서 농어촌, 농어민, 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 그리고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이다. 이런 플래카드가 저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내대표님 모두 다 가슴속에 잘 새기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AT센터 현장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물가대책 TF 위원님들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구매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현장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강영석 차관님과 농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때이른 폭염으로 벌써부터 국민 밥상 물가의 큰 축인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위, 집중호우에 의한 작황부진 등으로 7월 14일 기준으로 수박, 시금치, 배추, 무 평균 소매 가격은 전월 말 대비 시금치 51.1%, 수박 27.1%, 배추 17.6%, 무 13.1%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여름철 기상 상황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은 폭염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농축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서 품목별 단기적 수급 관리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TF에서 방문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3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물 분리, 물류 개선, 경쟁 확대,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유통 비용이 7.5%포인트 감소하고 농가 수치 금액이 3.6%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의 시발점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관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농산물 물가 안정화 대책 중에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 TF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강영석 차관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차관입니다. 오늘 온라인 도매시장 방문해 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17년 만의 폭염입니다.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걱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도 유통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대표팀 김병기 원내대표님, 국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서 국정을 살펴보시고 또 저희 유통공사 현장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전체를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도해 주시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바로 이 자리를 오시기 위해서 2번 약속을 했다가 그때마다 사안이 긴급한 일이 있어 못 오셨는데 의장님이 전화로 저한테 주신 말씀은 각국 대사들 그리고 바이어들 많은 분들이 이 K푸드가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지금 선풍을 일으킨다는데 그 중심의 유통공사 수출하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다 이러셨는데 그때마다 여의치 못해서 못 오셨는데 오늘 원내대표님이 직접 오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 함께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유통공사의 이 온라인 도매 제도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2018년에 바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몸이 아프고 도서지역 농촌에서는 몸이 아프면은 서울에 와서 병을 고칠 수 없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운동으로 생긴 것이 원격 의료 영상 치료라는 것이 그 제도가 처음으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농촌을 생각하는 농해수 의원들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도 온라인 도매 제도를 한번 좀 만들면 어떠냐. 사람도 영상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데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좀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자.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 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가 우리 기운도 이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운영에 대한 목표의 실정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리 온라인 제도에 동참하고 있는 삼성 웰스토리, CJ, SK가 함께 동참해서 MOU 체결해서 함께 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아주 큰 원군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카카오 아시는 것 같이 1년에 2,300명이 방문해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카카오가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상품의 홍보를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년에 106개 품목에서 6,737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 성과를 했는데 앞으로의 1년은 1조를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온라인에 거래한 이 플랫폼에는 7,300건이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 TF팀 의원님들에게 꼭 좀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따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22대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과 김도욱 의원, 정의용 의원,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행안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정책의 결정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208개 나라가 아니라 230개 나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바로 이제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국회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의 확대를 위한 추가 인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우리 작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 가락동의 5개 법인체와 그리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35명으로 이 방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어려워서 인원 문제가 우리가 최소한도 68명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는 이 자리에 네 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이따 보고를 좀 간략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해주시고 애로점과 또 현재 하면서에 꼭 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욱 우리 온라인 제도가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네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도가 지금 제가 첫 발의를 해서 현재는 2018년이지만은 이제 빛을 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하고 이 사안을 잘 선별하지 않고 그냥
두부 못 잘라도 내려보낸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제도, 도매 제도, 이 우리 본부가 올 연말에 낮으로 이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겠지만은 2, 3년 정도 돼서 서울이라는 이 집중되어 있는 상권의 중심에서 이 문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저 시골에 가서 이 문제 온라인 도매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있고 상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걸 모르고 그냥 지역으로 내려본다는 이 자체에서만 혁신이라는 부분을 한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전라남도 도지사 그리고 나주시장, 광주시장 또 농업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 1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현재 관기기관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정착을 2, 3년 후에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올린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병기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2, 3년 더 정착해서 1조, 2조 정도의 우리가 시대를 열어놓은 후에 저희들은 갈 곳이 나주에 유통공사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또 전국을 확대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껏 이렇게 도와주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바로 우리 강영식 오늘 차관이 오셨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발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뒤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이런 대책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서류 하나를 첨언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은 저는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직 정부나 또는 국회가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저희들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친환경 저탄소의 농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먼저 선봉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후변화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만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선봉을 치고 나가는 것이 전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아젠다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시종자 신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은 우린 기후변화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배추 한 포기가 7도에서 15도에서 생산되던 것이 25도, 30도가 되면은 씨앗 자체가 발화가 안 됩니다. 또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추수 지역에는 이 잎사귀가 전부 녹아버립니다. 이래서 이 시종자를 어떻게 빨리 신품종을 개량할 거냐. 일본에 지난번 출장을 가봤더니 10개 국공립회사에서 신품종 개량을 하는데 지금 한 9개 정도를 거기는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품종 시종자를 빨리 개량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기후변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저온 비축기지입니다. 먼 밭에서 생산된 것을 이제 25도, 30도가 됐을 때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저온 창고 외에는 이걸 이제 시도를 2개씩 묶어서 이제 저온 창고 기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보관하는 이런 새로운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이 절실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유통구조, 우리 온라인으로 6단계, 5단계 되어 있는 이 체계적인 소위 온라인 재래 이 상거래가 이 온라인에서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고 직거래는 농어촌 농어민이 생산한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가는 제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농산물을 필요한 분들이 농민이 생산해 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팔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 이러면 유통비가 최소한도 7%에서 15%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유통공사가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짜내서 지금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식량의 개념을 우리는 쌀 위주였는데 이제는 오곡 위주로 우리가 식량 개념을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은 기후변화에서 온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이 오곡 개념을 식량 개념으로 바꾸는 우리가 새로운 국정의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사계절 농업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 이래서 이제는 딸기나 토마토가 한 번 노지에서 생산하던 시대가 아니라 1년에 2번, 3번 생산하는 그런 우리가 사계절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역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수막에 써붙인 대로 이제 수출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 수출은 이제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식품 영토 확장 208개 나라 앞으로 300개 이상의 나라의 식품 영토를 확장한다면은 유엔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가 늘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유통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하다 못해서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을 2번, 3번 드리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집권당의 의원님들이 대표님이 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집권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기후변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야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자리고 참으로 다시 없는 귀중한 자리, 소중한 자리로 알고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참석자분들의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먼저 진행할까요? 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표는 많은데요. 좀 생략하고 간단히 6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2024년도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총 6,737억 원 정도 거래 실적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6,737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 앞에서 잠깐 말씀이 하지만 추가하는 게 유통 비용률이 7.5% 감소한 반면에 농가 수치가는 3.6%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지 구매 금액은 전체적으로 4.9%지만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따져보면 양파의 경우에는 한 6.5% 정도가 감소가 되고 사과의 경우는 한 5.7%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모두가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유통 기술 효과가 나타나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5년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그 다음날 이게 즉시 지급하는 정산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대금 미지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구매력이 있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상시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지를 매칭하고
그런 결제 관련 진입 점정들을 제거해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의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오이, 단호박 같은 것들을 카카오의 그 소매 플랫폼인 톡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톡딜을 통해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점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물류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품목별로 개별 배송되는 물량을 거점 물류센터에서 집하해서 구매자 수요에 맞게 소분과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소비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겹치는데 첫 번째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온라인 도매시장 법안이 조속히 좀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똑같지만은 저희가 25년도 말까지 나주로 이전토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구와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유통 중심지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간 구축한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래도 지방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이탈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래 네트워크로 상실이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드리는 거는 영구히 조치를 시켜달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2, 3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 도지사, 강주광역시장, 나주시장 및 이해관계자 1,030명이 현재 유예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용하시어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 구매하셨던 이용자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시대에 온라인 도매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의 유통사업단 이창종 상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민의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신민의 유통사업단은 경북 문경에 있는 산지 APC입니다. APC고 저희는 양파만 전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톤의 양파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아는 게 2만 톤의 양파를 2만 톤이라고 오늘 양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만 톤의 양파를 일렬로 세우게 되면 길이로 했을 때 대한민국 한 바퀴를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은 양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을 저희가 수집을 하는 단계가 100%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전량 물량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0% 저희가 저희 시설에서 저장 보관하면서 상품화해서 일률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 들어와서 나름 이제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앞단에 얘기했던 계약 재배라든지 저희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품질 관리에 모든 역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저희 양파가 도착했을 때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먼저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유통을 하는 다른 APC들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만 톤을 취급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양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규모가 약 135만 톤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만약에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의 균일도를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 유통 통합 조직으로 관리를 하면서 농가, 계약 재배, 창고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품질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해서 해본 결과 산지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그전에는 일반 도매 시장을 이용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4%, 지방 도매 시장엔 7에서 8%, 7.5%까지 저희가 수수료를 반드시 상장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도매 시장이 생기면서 저희가 현재는 수수료가 제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제일 중요했던 가격 부분적인 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게 저희도 일반 시장에 가서 7%의 비용을 쓸 바에는 차라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자라는 판매 전략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저희 좋은 품질의 물건을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엔드 유저한테까지 그 효과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온라인 도매 시장에 저희 입장에서 산지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매자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매자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얼마나 싼지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의사결정의 순간에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던 것 중에 단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었는데 구매 단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월학농업협동조합 강도수 조합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장 겸 경북 성주 월학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성주는 참외가 집단적으로 전국 2위 품목입니다. 1위가 제주도 밀간이 한 1조 원 시장, 성주 참외가 한 6천억 시장이 됩니다. 그만큼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AT를 통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매출액은 저희 3월 전체 매출은 한 500억 시장이 됩니다만은 온라인 이 도매 시장 부분에서 지금 거의 한 50억을 육박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유통공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농산물 구조 자체가 유통구조 자체가 마진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중간 물류병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유통공사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저희는 바로 구매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면 수수료도 없고 또 물류병도 저걸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농가 소득이 진전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아무리 배추값이 싸도 돈은 유통업자가 돈도 하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비자는 비싸요. 그런 것들 현실이 타파의 어떤 구조 자체를 갖다가 유통공사에 크게 역할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는 우리 농민들 생산 농물 농산물 위탁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만 사실 차익 검다는 게 채권 확보입니다. 좀 팔고 싶어도 좀 팔고 나면 물건 뛰가지고 농협에 다 변사하고 이런 해질이 빈번히 일어납니다만은 유통공사가 중간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니까 저희들에서 믿고서 방금 시민의 유통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건만 잘 보내주면은 정말로 인기가 좋은 그런 농산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가 안정이라든가 또 농가 실익에 크게 도움된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락시장 시정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탄력 근무제, 주월 근무제를 상당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일본 마냥 50% 이상만
시장 점유가 되는 것 때문에는 가락시장은 조율 근무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장이 그래 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가락시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일도 그것도 회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냐면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엄청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좀 팍팍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 좀 잘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구매자분들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반찬단지 우은명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찬단지 대표와 인천식품제조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매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장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돼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재료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가 상승해서 당연히 완제품 값도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 근래에는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물가 안정의 지금 정부 시책에도 또 저희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은 그리 오래 이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반찬 수요가 제일 많은 메추리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점을 파악한 이후에는 오프라인, 쉽게 말하면 중도면에서 사던 마늘, 오이 등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고 저 온라인 농산물 거래할 때는 그 자금을 저희가 융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리로 1.5%란 저리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은행 이자가 뭐 3%는 다 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요즘 불경기에서는 가장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까 인천식품제조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했지만 유동수 의원님께서도 인천 지역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1,200개의 식품 제조업체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최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천식품제조연합회는 인천의 이 회원사들을 모아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농산물을 산지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한 가지 또 조금 거기에 걸리는 것들은 식품 제조 특성상 대량 구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량 단품종이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아닌 소량도 온라인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 제가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덕을 본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컨테이너가 보통 20피트로 한 달이면은 12개 정도 나가고요. 미국은 H마트를 포함해서 보통 5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꼭 집더라고요. 무말랭이를 제주 거를 좀 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지역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주에 있는 농협 관계들이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시 수출을 저희가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제조된 취나물하고 유채 이런 나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내 제조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수출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저희 반찬단지도 많은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밥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끔 저희 회사도 제가 신조가 반찬은 저 주연이 아닙니다. 항상 조연 역할입니다. 저희 반찬도 아마 대기업서부터 대리상까지 다 유통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정부 시책에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마트 진성구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에서 우리마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마트 진성구 대표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매 행태가 원래는 이제 양산 지역 인근 농가 직거래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나머지 양산 지역에서 안 나는 상품들은 도매시장, 반여나 은궁 도매시장을 활용해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래에 이제 AT센터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접하게 되면서 직원들, 특히 저희 윤핵 과장님인가 너무 열성적으로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제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운데 3명 가 있습니다. 이 과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제 양배추, 토마토 이런 걸 올 몇 차를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또 제주도에 밀감하고 그런 또 특별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집 통해가지고 도매시장 통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가가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한 10%에서 20%까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달되니까 반응도 너무 좋고 저희들은 영업 방향을 그냥 온라인 도매시장 위주로 구색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을 가능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활 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시민의 유통 양파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때 지원해가지고 1,000원인가 지원했었죠. 그런 지원 덕택에 판매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에도 기회가 되고 실제로 매수구매 지금은 매수구매 막 물가가 비싸다 하지만 실제로 농산물 작년보다 비싸지면은 청양초 하나 빼고는 거의 비싸진 게 없습니다. 다 삽니다 작년보다. 특히 지금 당근 같은 거는 작년에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지금 출하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금 작년에는 박스당 20kg 6만원씩 하던데 지금 2만원씩 1밖에 안 하거든요. 감자 모든 농산물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수박도 전주까지 해도 크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대형 백화점들에는 좀 6만원짜리도 수박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2만원짜리 수박밖에 없는데 왜 수박이 3만원 뉴스에 저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 통해가지고 또 제주도에도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수박이 오늘 우리 10파리턴가 올린다 하는데 거기엔 17,000, 18,000밖에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 AT를 통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산지 음성에 저번 주에도 음성에서 수박을 소개받아 했는데 17,000, 18,000에 소비자한테 음성은 원래 수박이 이제 좋기로 소문도 났지만 너무 좋은 수박을 공급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 운영하는 AT 센터에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겁니다. 그러고 아까 저희들은 부탁은 농활 쿠폰 조금 정액시켜주고 그다음에 상품 농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는 딸기를 농활 쿠폰을 이어주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잘 나가는 것도 저희들한테도 좀 중소기업이지만 이어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민생지원금이 21일부터 나오는데 사용처가 너무 전전정관에서 해안부 시행령으로 내려온 30억에 묶여가지고 그거는 이 소비자들이 살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형마트는 못 쓰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는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는 동네 마트가 있는데 한 7, 80억 이상 100억 가까이 하는 그런 마트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작년 시행령 작년 2월 23일인가 시행령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온라인 도매시장을 방문하신 의원님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발언 순서와 진행은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운영위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유동수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사실은 우리 물가 대책 TF 여러 위원님들 많이 오셨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대표님도 오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온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요. 또 특히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또 뭐가 있나 좀 듣고 배우러 온 게 오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자 그리고 판매자 대표로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좀 새겨 듣겠습니다. 많이 듣고, 또 AT의 우리 홍문표 대표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임미애 의원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저희들이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잘 상의를 해서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의원님들 임미 의원님 예, 제일 전문가시니까. 네.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또 다들 관심이 조금씩 다른 사항이어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 거래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신민의 유통사업단 상무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 농촌 지역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아무리 밥상 물가 오른다 그러고 농산물 가격 비싸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 겪는 현실은 실제로 그 비싼 수박값이나 양파값이나 감자값이 농가 소득으로 책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농가가 워낙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포전거래 방식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리 유통 단계가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포전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 생산물을 직접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에서 자치단체하고 문경시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은 농식품부에서 산지 조직화를 위해서 구축을 해놓은 제도입니다. APC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역 내 APC 통해서? 농협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들을 지역의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서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과정에 AT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AT에서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유통통합조직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생산유통통합조직이 농가하고 조직화를 얼마나 잘하고 농가하고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더 판매를 잘하느냐를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 조직의 수혜도 받고, 못하는 조직은 다시 또 탈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현재 움직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역할을 AT가 지금 지역에선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네, 거죠? 그럼요. 저희 그러면 유통이사 기훈도 유통이사님, 지금 문경에서 저렇게 신민의 유통사업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그 AT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 APC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90. 제가 지역마다 보면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APC가 되게 많은데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통해서 네. 잘하는 노직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평가에서 일정 부분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태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서 안 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락시킵니다.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이제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선정이 된 그 생산유통 통합 조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금입니다. 자금. 융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무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나중에 농해수위에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이 농가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유통으로 이 모든 마진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우려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를 고민할 때 그 사례를 신림의 사업단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포전거래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 과정에 AT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역할을 그래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예, 우리 AT 역할, 특히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 역할로 인해서, 보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보니까 출하 비용은 많이 줄어드는데, 도매나 소매 비용들은 오히려 또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한테 지불하는 돈이 100이면 생산자 수치는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하할 때 비용이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매가 15, 소매가 2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화되면서 소매, 도매 이쪽에 좀 단계 비용이 좀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물류센터를 가야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사진 촬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 촬영을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인 만큼 오신 자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민생 화이팅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민생 화이팅! 네, 다시. 네, 알겠습니다. 민생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